자, 이번 강좌는 리액트의 1강 강좌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리액트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를 하는 그런 내용들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리액트 개발 환경을 세팅하는 그런 내용들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리액트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들을 진행을 할게요. 자, 리액트는 페이스북에서 UI를 더 잘 만들기 위해서 만든 자바스크립트 UI 라이브러리입니다. 라이브러리는 개발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 구현해 놓은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사용이 가능한 기능을 미리 구현해 놓고 필요한 곳에서 호출하여 사용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기능들의 집합입니다. 자, 리액트는 페이스북에서 개발한 유저 인터페이스에 집중하는 라이브러리이고요. 꾸준히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페이스북에서 이전에는 PHP 프레임워크 XHP를 사용했습니다. 자, 요청이 되면 전체 페이지를 렌더링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자, PHP와 같이 서버 측에서 화면이 구현되지 않고 클라이언트 측에서 구현되도록 만든, 예를 들어서 화면이 스크롤되면 해당 데이터베이스가 로딩되는 그런 구조를 구현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리액트입니다. 자, 리액트로 만든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일반적으로 쓰고요. 그리고 리액트를 사용하게 되면 HTML 재사용이 편리합니다. 그리고 같은 문법으로 리액트 네이티브를 통해서 앱 개발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소개 내용들을 알려드렸고요. 저희가 PDF를 제공해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한번 읽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개발 환경 세팅은 자, Node.js 설치하기 여기서부터 진행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먼저 Node.js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자, 개발 환경을 준비하기 전에 설치 도구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자바스크립트 패키지 관리 도구에는 npm과 yan이 있습니다. npm은 패키지를 관리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패키지라고 하게 되면 명령어들의 그런 군집된 단위를 패키지라고 보통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모듈을 사용할 때는 패키지를 사용해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자, node.js 설치와 함께 npm은 설치됩니다. yan은 페이스북에서 만든 패키지 관리 프로그램으로 npm에 비해 캐싱, 보안, 신뢰성 등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자, node.js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해서요, 사용 버전을 로드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자, 두 가지 종류의 그런 node.js 버전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LTS라는 그런 버전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LTS 버전이 안정화된 버전입니다. 그래서 LTS 버전을 다운 받으시면 쭉 다운 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운로드한 파일을 실행해서 설치를 시작하고요. 자, 완료가 되게 되면 그러면 잘 설치가 되었는지 먼저 윈도우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윈도우 키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단축키 R을 누르면 실행이라고 적힌 그런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이런 식으로 실행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cmd라고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그러면 저희가 프롬프트, 명령 프롬프트 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명령 프롬프트 창을 열어 놓으시고요. 여기에다가 일반적으로 이제 cmd라고 하게 되면 바로 커맨드에 대한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령어를 뜻하고 있어요. 이러한 명령어는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명령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여기에 따른 이제 npm이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재부팅을 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자, 재부팅을 하신 다음에 다시 지금 윈도우 R키를 누르시고 cmd를 입력하신 다음에 명령 프롬프트 창을 띄워 놓으시고요. 여기에다가 npm-v 라고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여기에 이제 관련 버전이 이렇게 뜨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은 버전이 훨씬 높게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입력했을 때 숫자가 나오면요, 그러면 이제 성공적으로 node.js와 npm이 설치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정확히 얘기하면 node.js가 설치가 됐고요. npm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한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노드라고 작성하시면, 자, 여기다가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console.log에 일반적으로 자바스크립트에 썼던 명령어들을 지금처럼 서버 환경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자바스크립트는 웹 환경에서만 구현이 됐었는데,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지금 윈도우에서도 사용되는 그런 환경으로 바꿔주는 게 바로 node.js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윈도우에서 구현 가능하기 때문에 서버 환경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리액트라고 작성하고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그러면 헬로 리액트라는 로고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컨트롤 D를 누르시면 그러면은 다시 나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컨트롤 D를 누르시면 이렇게 나가서 점 여기 이런 그죠? 기능키를 누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node.js가 설치됐는지를 지금 cmd 창에서 확인을 해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아래쪽에 두 번째 내용에 들어가 보시면, 자, create react 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설치하는 방법이 달리 설치할 수는 있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create react 앱을 설치해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자, 리액트와 같은 라이브러리를 위해서는 create react 앱을 사용하게 되면 개발 도구 설치가 아닌 자, 코드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리액트 개발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일단은 여기에 지금 이제 설치를 getStart라고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다운을 받는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운을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건 이제 일종의 사용법들이 나와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폴더 하나를 일반적인 웹 환경이 아닌 폴더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리액트 렉처라는 강좌로 준비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리액트를 구현할 텐데, 일반적으로 기본 강좌가 있고요. 그리고 활용 강좌로 제가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수업 교환해 보시면 리액트 폴더예요. 자, 파트 1번에 베이직이 있고요. 여기 익스포트라는 기능이 있고요. 여기 안에는 지금 준비된 1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파일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Create React 앱 시스템을 사용해서 지금 만들어 보고 파일을 확인할 예정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개발하는 것 자체가 파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런 Create React 앱이라는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작업하실 때는 여기에다가 이제 그 명령어를 쳐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프롬프트 창에다가요. 물론 이제 아까 전에 커맨드 R로 cmd 창을 쳐도 상관은 없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안에 경로를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도스 명령어로. 그래서 여기다가 바로 cmd를 입력하시면, 그러면 이제 이 경로로 지금 전에 이제 D 드라이브 안에 리액트 렉처거든요.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저희가 npx라는 npm 명령의 일종입니다. 이런 자, node.js를 설치하게 되면 이런 npx 명령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사용한 다음에 여기서 create 자, react 앱이라고 설치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기본적인 만들려고 하는 폴더 이름을 생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베이직이라는 폴더로 생성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베이직이라는 폴더를 생성하시면, 그러면 이제 여기 새로운 폴더가 이렇게 구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혹시 설치가 안 되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아래에 저희가 PDF에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설치되는 과정들을 조금 이제 이렇게 기다려 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설치가 다 끝나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폴더가 구성이 됩니다. 베이직이란 폴더가 새롭게 이렇게 나왔고요.
자, 여기에 따른 내용들은 여기서 제가 이제 필요 없는 파일들은 조금 제거하면서 확인을 해 드릴 텐데, 자, 먼저 이제 설치가 안 되시는 분들은요, 거기 메모장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시면, 저기 지금 1강 내용에 보시면 npm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라는 내용이 있죠. 여기 있는 내용을 업데이트 하시고요.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시고 다시 한번 설치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만약에 저희가 이제 버전이 저희가 설치가 안 된다. 아까 전에 npx create react app이라는 게 설치가 안 되면, 그러면은 지금 이 기능으로 설치를 업데이트 하시고요. npm 명령어로 업데이트 하시고 그 다음에 진행해 보시기를 권장해 드리고요. 자, 설치가 됐으면 저는 필요 없는 이런 내용들 git 폴더와 git ignore, readme 이런 것들을 제거했습니다. 자, 제거했고요. 기본적인 이제 개발 세팅이 이루어진 거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여태까지 개발 환경을 구축했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해당하는 내용들을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할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편집 프로그램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할 거고요. 프로그램을 열어 볼게요. 자, 일단은 요거는 닫아도 상관없습니다. 이걸 닫으셔도 상관없고요. 일단 여기 제작된 요 폴더만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자, 열어 놓으시고 이제 웹을 만들었던 폴더들은 닫고요. 여기서 폴더 열기 파일에 오픈 폴더 기능으로 열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 베이직 폴더까지 안으로 들어갈게요. 베이직 폴더까지 안으로 들어갔고요. 폴더 선택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자, 기능에서 조금 이제 줄여야지만 여기 보이겠네요. 자, 뷰 기능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지금 터미널 창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터미널 창을 열어 놓으시고요. 자, 일반적인 저는 커맨드 창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여기서 커맨드 창을 썼고요. 저는 파워쉘을 끄고 여기서 사용을 해보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여기다가 해당하는 터미널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것이 바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에디터를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저희가 리액트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보셨던 대로 뷰 터미널 메뉴를 선택해서요. 터미널을 표시해보고 그 다음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따른 이런 터미널 창은요. 아까 전에 cmd 창으로 봤던 검은 창과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이제 리액트로 만든 그런 웹 앱을 무작정 실행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발 환경을 다 이렇게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터미널 창에 이렇게 npm 스타트라고 입력해도 되고요. run start를 입력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엔터를 누르시면 좀 기다리시면 이제 이렇게 자, 웹페이지 구성으로 여기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이나 여러 가지 형식들이 이렇게 웹페이지 형식으로 뜨는 걸 볼 수 있죠. 자, 여기에 따라서는 저희가 로컬 경로가 로컬호스트 포트 번호는 3000번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여기는 이제 자동으로 이 샘플 앱을 설치할 수 있는 기능들이 여기에 구현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컴파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컴파일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언어의 코드 전체를 다른 언어로 바꿔주는 일련의 과정을 뜻하고 있는데요. 웹 개발에서는 컴파일이 가지고 있는 그런 뜻은 개발 파일을 일반적으로 JS 파일이 되겠죠. 웹용 파일, 즉 HTML, CSS 그리고 UI 자바스크립트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리액트에서 컴파일은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통해서 웹용 파일로 변경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터미널에 출력된 주소는 저희처럼 로컬호스트가 이제 컴퓨터의 주소가 되고요. 그리고 내부 주소를 우리가 로컬호스트라고 보통 불러주고요. 뒤에 있는 걸 포트 번호라고 합니다. 자, 리액트 앱을 개발할 때 브라우저를 통해서 개발 중인 앱을 확인하는 그런 주소가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저희가 이제 뭔가 수정사항이 생긴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은 여기서 수정사항을 바로 새로 고침 없이 반영이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이런 페이스북에서 개발된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 그러면 화면에 자동 로딩이 되는 거죠. 이런 식의 구성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한 코딩을 한번 해보는 걸로, 자, 그렇게 해볼게요. 자, 먼저 폴더 구조가 어떤 건지, 그리고 어디를 수정해야 되는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폴더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자, 노드 언더바 모듈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src, 그리고 퍼블릭이라는 경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노드 모듈은 일반적으로 node.js에서 명령어를 갖추고 있는 그런 폴더가 되겠고요. 실제로 작업자들은 이것들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개발자들은 이걸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기능 추가를 하게 되면 이 노드 모듈에 추가가 됩니다. 자, 퍼블릭 폴더를 열어보시면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웹에서 봤던 그런 형식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index.html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 파일들도 보이고 있죠. 자, 일반적인 웹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퍼블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파일은 여기서 보이고자 하는 그런 index.html이 될 겁니다. index.html은 바깥쪽으로 보이는 그런 파일 구조가 될 거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index.html이 우리가 아까 전에 3000번 포트에서 봤던 그 페이지 구조에 대한 HTML 구조를 의미하고 있고요. 자, 물론 컴파일 돼서 해당 경로가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 루트에는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죠. 하지만 이제 컴파일 된 환경을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웹 구조를 보시게 되면, 저희 개발자 모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개발자 모드에 여기 루트 폴더를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풀려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웹으로 되는 과정들을 저희는 바로 컴파일이라고 하는 거죠. 자, 컴파일이 되는 소스들은 바로 src에 있습니다. 그래서 src에 있는 경로대로 돼 있고요. 간단하게 경로들을 조금 소개해 드리면, 자, 위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manifest.json 파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manifest.json 파일이 있고요. 여기서는 사용자의 디바이스의 컴파일과 빌드를 할 때 사용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아이콘 그 네임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선 그 아이콘들이 각각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디스플레이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탠드 얼론이라는 기능이 있고요. 자, 여기에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앱을 구현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지금 3000번 포트를 보시면 지금 여기서는 앱으로 활용될 수가 있어요. 자, create react 앱 샘플 같은 것들을 설치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게 만약에 모바일로 여러분들이 보셨다라고 하게 되면 앱으로 구현시킬 수가 있고요. 데스크탑에서도 앱처럼 구현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경로들을 조금 설명드릴게요. public URL이라는 경로가 이렇게 있죠. public URL이라는 경로는 이 컴파일과 빌드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퍼블릭 경로입니다. 자, 아직까지는 뭐 명확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요. 자, 이런 것들이 된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루트라는 그런 마크업입니다. 루트라는 마크업이고요. 자, 안쪽에 내려가 보시면 여기에 이제 빌드가 되면 컴파일이 되면 여기 안에서 소스가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액트를 통해서 컴포넌트를 여러 가지를 만들 텐데요. 컴포넌트라고 하게 되면 이런 하나의 HTML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컴포넌트들이 이 ID 루틴 부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물론 이제 이름과 위치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할 때 여러 가지 마크업들을 여기서 추가하거나 이렇게 저희가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른 쪽으로 개발하고요. 그리고 루트 데이터를 여기에다가 넣음으로써 다른 방식으로 개발이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리액트 부분을 부분적으로 추가할 때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루트만 사용해서 해당하는 HTML을 구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연결되는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겠죠. 이 루트가 어디로 연결이 되는 걸까요? 자, 연결되는 부분들은 바로 src에 연결이 됩니다. src 부분에 보시게 되면 연결되는 바로
연결 부위가 바로 index.js입니다. 여기서 이제 호출되는 부분은 없지만 컴파일이 되면 자동으로 여기서 이렇게 이동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index.js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자, 이런 구문이 있죠. 여기서 index.js 구문을 보시면 지금처럼 여기서는 리액트에 대한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이걸 보통 패키지라고 합니다. 저기 패키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경로가 연결이 돼 있죠. 경로 연결이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있던 루트 div와 연결되는 그런 부위가 여기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경로상으로 보셨을 때는 여기 있는 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앱이라는 부분을 좀 볼게요. 자, 앱이라는 부분을 보시면 여기에 div 클래스 앱이라고 풀리죠. 근데 앱이라는 부분은 이건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컴포넌트 부위는 어떻게 로딩되는지 볼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여기 위에 있는 건 CSS를 뜻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점 슬러시는 어떤 경로냐 하면 여기서 찾고 있는 src의 여기 내부적인 경로를 저희가 점 슬러시로 지칭하고요. 그 다음에 서버 경로에서는 그대로 슬러시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점 슬러시는 이 src의 내부적인 경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컴파일이 되면 자, npm run start 아니면 npm start를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index.js가 이렇게 index.html로 이렇게 소스가 풀려서 외부로 구현이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저희가 컴파일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물론 이제 이번 강좌는 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구조들을 한번 강의를 잘 들어보시고요.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이제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여기 코드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마크업이 연결된 부분이 보이시는데, 리액트 스트링 모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스트링 모드라는 이걸 이제 일종의 컴포넌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만드는 이유는 저희가 애플리케이션에 잠재적인 문제를 알아내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생명주기 함수가 여러 번 실행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뭐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코드가 여러 번 실행되는 그 에러를 방지해주는 코드입니다. 그러면 요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스크립트, UI 스크립트 쓸 때 조금 오류로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로그를 한번 찍으면 2번씩 발생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요거를 제거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연결되는 부위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앱이라는 부분으로 연결되죠. 이때는 지금 요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점 슬러시가 현재 경로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연결되는 부위는 app.js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스를 연결하는 방법은 여기처럼 이렇게 패키지를 연결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보통 이제 이걸 패키지라고 하고요. 요거를 클래스라고 하는데 뭐 이걸 패키지라고 하는 경우들도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여기 패키지 안에 패키지는 요거는 노드 모듈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클래스를 사용해서 이 리액트라는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해당하는 클래스를 사용할 때도 임포트가 사용이 되고요. 클래스를 사용할 때도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파일들 보통 이걸 우리가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컴포넌트를 불러드릴 때도 사용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사용이 되면 그러면은 앱이라는 이름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때 .js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pp.js를 열어보시면 여기에 마크업이 드디어 보이죠. 여기에 지금 연결된 마크업을 보시면 div의 클래스 네임 앱이라는 이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마크업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지 않죠. 몇 개의 마크업이 좀 바뀌어 있는데요. 사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JS 엑슨법이라고 합니다. JS 엑슨법으로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파일 이름도 JS라고 작성해도 되고요. JSX라고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자, 이래서 저희가 이제 보시게 되면 이때는 클래스 네임이라고 돼 있죠. 자, 근데 굳이 뭐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왜 이렇게 만드는 걸까요? 일반적인 웹을 만드는데 여기에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데이터베이스가 들어오게 되면 화면을 그리는 방법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변경 작업을 이루었다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여기에다가 앱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앱이라고 만들어 놓고요.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사용하실 때, 자, 여기 지금 헤더라는 부분을 싹 제거해 볼게요. 그래서 마이코드라는 내용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마이코드라는 내용을 작성하시면, 자, 저장만 했을 뿐이죠. 물론 이거는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 하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직접적으로 바뀐 거예요. 데이터베이스가 바뀌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바뀌었을 때, 그랬을 때 이 렌더링 측면에서, 자, 렌더링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리턴 구문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서는 리턴 구문이 제일 중요한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만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마이 코드로 바로 바뀐 걸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가 바뀌면 바로 실시간으로 적용된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일반적인 웹 개발보다는 훨씬 더 진보적인 그런 성향을 띠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간단한 내용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미가 파악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여기에 간단하게 제가 컨트롤 Z 할게요. 번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새로 고침을 할 필요가 없죠. 바로 반영이 됩니다. 반영이 되고요. 몇 가지 달라진 점은, 여기서 클래스 네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클래스 네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거는 이제 클래스 네임이라고 쓴 이유가, 우리가 이제 그 자바에서 아니면 지금 리액트의 예전 버전에서 이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저희가 클래스 이름을 적용할 때 쓰는 방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키워드를 이전에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CSS에서는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했는데,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클래스 네임으로 CSS를 표기하는 게 있고요. IMG를 보시더라도 그렇죠. IMG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안쪽에 이렇게 닫기 태그를 구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JSX 문법, XHTML 문법에서 보시게 되면 태그가 이제 열리고 닫히는 구조를 이렇게 짰거든요. 그래서 옛날 방식대로 짜셔야, 그래야지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특히 단독 태그일 때는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 BR 태그를 작성하신다든지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시게 되면 헤더에 앱 헤더라는 부분이 붙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실리게 되거든요. 물론 이거를 이게 아시는 건 되게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이런 내용들을 모두 숙지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내용들을 조금 수정해 보면서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세팅까지, 저희가 이렇게 리액트 세팅까지 개발 환경 세팅을 진행을 해 봤습니다. 여기서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